최저임금 10,000원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개편안이 국회에 막혀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최종 결정까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김강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가운데 어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그 고용 정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저임금 우리 지난 2년간에 우리 경제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었고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개편안을 마련해서 입법화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이제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현행 제도로 최저임금을 금년에도 이렇게 결정해야 되게끔 이제 이렇게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도 한 30년간 우리가 지금 운영했던 제도고 또 나름대로 장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 방식대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공익위원 8명이 단체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네. 최저임금 심의에도 좀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물론 빠듯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크게 지장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예년의 사례도 보면은 작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공익위원이 5월 달에 지금 5월입니다. 5월 중순에 선임이 됐습니다. 예. 실제로 그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7월 달에 시작이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아주 압축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될 건 없는데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그런 시기보다도 이제 최저임금 그 위원회 공익위원을 새로 선정을 해야 되니까 8명을 저는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최저임금 공익위원과 관련해서 항상 그 어떤 중립성 또 이런 객관성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어서 네. 이번에는 좀 정말 불편부당한 중립적인 또 어떤 정말 공익을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 선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 이걸 두고 경영계와 그 노동계 간의 시각차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경영계, 노동계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마다 그 최저임금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예. 또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 수집의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절대 수준 자체가 미국, 일본보다도 현재 높고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나라인 그 독일,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도 한 85%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최저임금이 단순히 높고 낮은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 수준보다는 그 어떤 결과, 이런 최저임금액이 경제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최저임금 한 30% 올라서 실제로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됐으면은 최저임금 오른 게 참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작년 4, 4분기 통계에 따르면은 그 근로소득 하위 20% 계층 근로자들 소득은 오히려 37%가 감소했고요. 예. 최저임금 30% 올랐습니다만은 하위 근로자들은 소득이 감소했고 또 하위 근로자들은 일자리는 대폭 사라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분명히 좀 우리 경제나 고용이 감당하기에는 과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일 텐데 일각에서는 동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달 초에 우리 여론조사기관 매트릭스에서 그 우리나라 그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100명
그리고 이제 경제 전문가, 민간 연구소 또 국책 연구소 경제 전문가들 대상으로 금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전체 우리 경제 전문가 중에서 53%가 금년 최저임금은 동결되는 것이 맞다. 예, 네. 절반 이상이요. 절반 이상이고 예. 30%는 0에서 3% 인상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전문가들 시각에서는 동결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최저임금은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입니다. 따라서 예. 정부 기관이고요.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전문가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과연 어떤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또 정부에서 이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할 그런 용기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일부에서는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실은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으면은 굳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서 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업체들이 많으면은 이때는 감당이 어려운 업체들에 대해서 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죠. 예.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한 25% 정도가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한 5%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과한 수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25% 수준들은 근로자들은 다들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업종들 중에서 도저히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문을 닫거나 근로자를 줄이는 업종들도 많고요. 예. 또 근로자들 고용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적절하게 구분하는 것이 경제나 고용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구간 설정위와 결정이 이제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구간 설정위를 따로 두는 곳을 두고는 옥상위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결정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문제는 과연 없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제 이원화를 하기 때문에 일단 최저임금 결정의 또 복잡성 또 어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가 좀 과다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개편안에 따르면은 위원회 수가 30명인데 네. 노사 공익 합쳐서 근데 이제 30명이 중요한 건 결정을 하는데 이런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조직으로서는 30명이 지나치게 많다. 참고로 독일이나 영국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좀 9명에 불과하고요. 예. 비교적 많은 편이 일본 또 1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30명은 지나치게 많고. 근데 절반 이하군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러한 그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정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예.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재작년에 우리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어떤 뭐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만 원을 주장했을 때 이미 그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결정되는 건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탈정치화, 가급적 정치가 개입하지 말고 정말 더 전문가들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저임금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도 네. 쟁점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파업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문제도 결국 이 근로시간 단축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이제 버스 사업체들 300 이상 되는 사업체들이 주 52시간 적용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볼 때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자기들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예. 결국 이제 임금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미 사실은 그 작년에
그 근로시간 단축법이 논의가 될 때 충분히 거론됐던 건데 1년 이상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자, 정부는 이번 파업과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는 관련이 없다. 뭐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법 마련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자, 어제 오후 늦게 정부 지원책이 발표가 됐지만 파업을 막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근데 먼저 이제 그 정부의 발표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 현재 지금 이제 그 파업을 예고한 그 버스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거의 예. 대부분이 이미 52시간에 맞추어서 근로시간 이미 다 조정이 완료된 업체들입니다. 아. 다시 얘기하면 7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줄인다고 해서 이분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49시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한 50시간이고 다 52시간 이하인데 이들이 지금 이제 파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번 그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이런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서 사실 이제 이들이 그동안에 어떤 그 억눌려 왔던 욕구죠.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욕구를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풀어보겠다, 해결하겠다 이런 그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의도가 강한 것 같고 예. 정부에서 이제 지금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게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어떤 시민의 발이 더 이상 멈추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제도 보면은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임금 인상된 임금 2년치를 그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 예. 또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는 있죠.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조의 어떤 과도한 주장이 있는 건 분명하고 또 정부의 어떤 이에 대한 해법이 지나쳐 좀 끌려가는 입장, 어떤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의 어떤 요금 부담을 통해서 이런 어떤 발등의 급한 불을 끄자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자세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어떤 노사관계는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주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김강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